안녕하세요. 당뇨에 대해 바로 알고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당뇨 알아야 낫는다 박세희입니다. 입춘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하죠. 이런 환절기에 특히 당뇨 환자분들 건강관리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요,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심근경색 발병 확률이 더욱더 높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 몸 구석구석에 이상 신호를 보내오는 당뇨, 오늘도 최수봉 교수님과 함께 당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에 대해 궁금한 점, 또 치료법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샵 3772번으로 문자 상담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중에 고민 싹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자리에 모셔볼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예,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 MC님도 더 많이 건강하세요. 받으셨죠? 그럼요. 예. 올해 더 건강하세요. 네네. 많은 분들이 건강하셔야 할 텐데 최근에도 계속해서 당뇨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이 당뇨병을 일병 황제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데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한 번 발병을 하면 계속해서 약을 먹고 꾸준히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일본에서 당뇨병 이 약과 관련한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하던데 어떤 건지 교수님 알고 계시죠? 예, 당뇨 환자들이 약을 많이 먹지만 이번에 문제된 약은 아주 새로운 약이라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소변에서 포도당을 사실 정상적으로 흡수시키는 것이 일인데 흡수시키지 않고 빠지게 나가게 하는 약이었어요.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가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이 빠져나가니까 혈당은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대신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소변에서 포도당이 빠져나가면서 물도 같이 끌고 나가니까 몸에 물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심한 탈수 현상 때문에 10명이나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당뇨병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소변으로 포도당이 많이 빠져나가서 문제인데 그걸 더 많이 빠져나가니까 사실은 굉장히 더 위험해진 거죠. 네, 교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니까 당뇨병 약 정말 부작용 무시할 게 못 되는구나, 심각하고 위험한 거구나 조금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이번에 사례자분을 만나보고 왔거든요. 이분 역시 먹는 당뇨약 치료제로 치료를 하다가 차도가 없어서 새로운 치료법을 통해 건강을 회복했다고 하시거든요. 어떤 사연을 가지고 계신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깊은 시각, 오늘의 주인공 댁을 찾아가 봤는데요.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바로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리는 부인의 정성스러운 식사 준비. 오셨어요.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장두한 씨를 소개합니다. 밥 먹을 때 이걸 꼭 주시면 주입시켜야 돼요. 장두한 씨는 현재 당뇨 치료 중인데요. 잘 먹겠습니다. 올해 52세 장두한 씨가 당뇨 판정을 받은 건 10년 전. 평소 가리는 것 없이 잘 먹는 장두한 씨에게 피해야 할 음식이 많은 당뇨는 힘들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오늘 식탁 위에 올려진 고기는 그야말로 꿈도 못 꿨다는 장두한 씨. 정말 가리는 음식 없이 맛있게 드시네요. 예전에는 야채하고 된장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식사를 하라고 많이 그러셨거든요. 사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맨날 먹으면 못 먹거든요. 요새 근래에 와서는 밥 먹는 게 일단 자유로우니까 일반인들이 식사는 그대로 다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사실 밥맛도 좋고 그래서 식사도 조금씩 하게 돼요. 장두한 씨에게 무슨 변화가 생긴 걸까요? 당뇨 판정을 받은 이후 10년 동안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증세는 오히려 점점 안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감기약, 감기는 뭐 달고 살았고, 피부약, 손발이 저려올 때 이거 파스. 와, 종합병원이 따로 없습니다. 이 약을 아침에 먹으라 그랬는데 약을 안 먹고 병원에 가봤어요. 약 타러 예전에. 그랬더니 오히려 당 수치가 조금 더 작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작게 나와요, 또. 약을 많이 먹고 당뇨약을 계속 먹어도 효과는 보지 못한다는 거죠. 효과가 없고. 이 발도
이후 발에도 이상이 오며 서서히 합병증 증세가 예전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피부가 일단 탄력이 없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 발에 딱지까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지금 이거 딱지 나은 자국 아니겠습니까? 또 항상 어지러움은 물론 살이 빠지면서 체력도 급격히 약해졌습니다. 감기가 한번 오면은 또 잘 낫질 않아요. 또 득색이. 처음에 주사도 잘 안 놔주려고 그래요. 감기약을 먹고 집에 들어오면 나야 되는데 안 낫죠. 당이 높은 사람들은. 주사를 좀 놔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해가지고 주사를 맞고 와가지고 또 한 2, 3일을 앓고 누워가지고 있어야 그 낫고. 그렇다면 그렇게 하루하루를 고통으로 살아가던 장두환 씨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요? 혈당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혈당 수치 과연 몇일까요? 111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거의 정상 수치에, 정상인에 가까운 수치라고 볼 수 있죠. 장두환 씨가 다시 건강을 되찾게 된 계기가 있다는데요. 바로 인공췌장기 치료입니다. 예, 이게 제 건강을 되찾아준 인슐린 펌프입니다. 아주 효자죠. 예, 이거보다 더 효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딴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다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제가 알아봤으니까요. 실제 경험을 했으니까 어떻게 당 환자가 그렇게 뭐 감기 안 걸리고 지나갈 수 있느냐, 뭐 그렇게 안 믿었었죠. 처음 긴가민가 했던 마음은 치료 후 급격히 좋아지는 변화에 본인과 가족 모두 놀랐다는데요. 아무거나 막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미안해요. 애들이랑 치킨 먹고 피자 먹고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아빠는 못 드시니까 먹어도 막 안 먹을 것 같이 뒤에 막 숨겨놓고 마음 아플까. 근데 요즘엔 치킨도 먹고 피자도 드시고 돈가스도 드시고 이제 15년 정도를 못 드신 거 지금 드시는 거예요. 근데 얼굴도 좋아지고 너무 좋아요. 인공췌장기 치료를 시작한 지 이제 11개월. 본인의 놀라운 변화를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함께 나누었으면 한다는 장두환 씨. 정상적인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것만 참 해도 큰 행복이고 좋고요. 이건 정말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인데 그걸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저부터도 그랬으니까요. 그분들 생활도 아주 윤택하게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장두환 씨의 가정에 다시 웃음꽃이 활짝 폈는데요. 이 웃음이 아직 당뇨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소중한 희망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분 중에 비교적 굉장히 젊은 편이세요. 52세 장두환 씨 만나봤는데요. 당뇨를 알아온 지 10년째 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 당뇨 판정을 받고 나서부터 당뇨약을 처방받아 드셨는데 좋아지기는커녕 건강이 점점 안 좋아져서 고생을 하셨다고 해요. 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약을 먹었는데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됐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약이 네. 그 치료약이 아니라는 결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그 결론이겠죠.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지 좋은 치료할 거. 이분도 한 10년 동안은 먹약 먹었는데 본인 말도 점점 나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몸은 거짓말이 않기 때문에 자기 몸은 거짓말 않기 때문에 나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먹는 약이 대부분이 다 이렇게 췌장 기능을 1년에 4%씩 망가뜨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췌장 기능을 망가뜨린다는 것은 당연히 더 심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췌장력이 떨어져서 인슐린이 적게 나오니까 밥 먹은 것이 우리 몸에 이용되지 않고 몸무게 빠지면서 감기도 많이 걸리고 약해지고 합병증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자분들이 이것을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먹약 먹는다고 좋아지지 않는다. 이건 많은 사람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치료 방법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환자로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 되니까 결정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약을 복용하는 것 자체로 혈당도 못 잡는데 그렇다면 합병증 치료에도 별다른 도움은 안 되겠네요. 네, 아주 중요한 일이죠. 네. 합병증과 관계된 것이 혈당치인데요. 많은 연구 결과 보면은 이 먹는 약을 먹으면 여러 종류 먹든지 간에 보면은 당화혈색소, 이 혈당치가 먹을수록
계속 증가한다는 거예요. 정상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분도 메인 체험이 혈당이 별로 높지 않았지만은 뭐 1년, 2년, 3년 지나갈수록 혈당이 높아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점점 악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은 아까 말처럼 뭐 황제병이니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점점 나빠진다. 당뇨병은 낫지 않는다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치료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안 난다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 장도연 씨 같은 경우에는요, 당뇨약 외에도 굉장히 많은 약들을 드시고 계셨어요. 특히 감기를 늘 달고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감기와 당뇨 합병증도 연관이 있나요? 다 연관이 있죠. 감기라는 건 몸이 약해졌다고 보는 것이죠. 네. 우리가 면역 체계가 더 나빠지고 딴 건 다 나빠지니까 그래서 감기를 잘 못 낫게 되는 거죠. 몸이 약해지니까 마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당뇨병은 아까처럼 먹는 약이 췌장 세포를 망가뜨린다는 게 확실하고 그 췌장의 인수 좋게 나오니까요. 네. 그럼 다른 세포 똑같이 망가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온몸의 세포가 망가지니까 망막증도 오죠. 혈관 막혀가지고 뇌혈관 질환, 중풍도 오게 되죠. 이도 잇몸 질환 때문에 망가지게 되죠. 심장병 돼서 협심증이나 신경경색증이 많이 오게 되죠. 망가뜨리니까. 이런 것들이 먹는 약을 먹는다고 좋아진다는 얘기가 보장이 없고 더 나빠진다는 거죠. 그 외에도 뭐 다리도 자르고 발기분열도 생기고 신경합병이 많이 오게 돼서 온몸이 다 망가지니까 감기도 당연히 많이 오게 되겠죠. 이 많은 분들이 당뇨 판정을 받고 나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당뇨약을 많이 드시는데 이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특히나 요즘 이 당뇨약 부작용에 관한 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어서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앞으로 문자 사연도 하나 왔거든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9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당뇨약을 먹은 지 2년 정도 됩니다. 지 땡땡땡정 1일 2회, 오 땡땡땡 1일 1회, 해 땡땡땡 1일 1회. 이 약들의 부작용은 뭔가요? 여성의 경우 당뇨약 복용 중 임신을 하면 좋지 않다고 해서 인슐린 주사를 맞던데 남자는 위의 약을 복용 중 아내에게 아이가 생겨도 괜찮을까요? 혹시나 저 때문에 아이를 갖게 되면 나쁜 영향이 갈까 걱정입니다. 지금 가족 계획 중이신 것 같은데 당뇨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교수님? 그렇죠. 근데 이때까지 보면은 이런 약 먹는다고 특별히 그 정자로 나가는 유정자가 받기는 보장은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런 약들이 우리 몸을 지금 굉장히 나쁘게 만들어요. 전반적으로 아까 그 환자 보더라도.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은 과학적으로 그걸 밝히진 아직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지만은 환자 자신이 약해지겠죠. 그리고 먹는 약 때문에 된다는 증거 없지만은 위험성은 약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렇게 위험성을 자각하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것도 모르시고 좋아지겠지 하고 드시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이 많은 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도연 씨 같은 경우에도요, 약을 계속 복용하시다가 이건 아니다, 치료법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새로운 치료법을 선택하셨죠. 바로 인공췌장기 치료인데요. 이 인공췌장기 치료가 기존의 치료 방법과 어떤 점이 다른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존의 치료법은 우리의 췌장을 자극해서 쥐어 짜가지고 좀 망가뜨리니까 한 알 먹다가 두 알 먹다가 세 알 먹다가 네 알 때 점점 증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약도 증가하지만 우리 몸처럼 망가져가지고 합병증 사망하게 돼 점점 악화시키는 치료 방법이지만은 인공췌장기 치료 방법은요 그 반대로 췌장기를 회복하니까 정상인 쪽으로 점점 가까이 간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밖에서 들어가는 인슐린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내니까 더 적어져가지고 인슐린 들어가는 양이 적어져가지고 인슐린 양이 약이라고 보면은 인슐린 양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췌장 다 회복시키면 완치되고 하고 완치되기 전에도 합병 예방되고 이렇게 장수증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또 뭐만 잘 먹어도 되는 거고요. 네. 인공췌장기 치료는 들으면 들을수록 참 신기하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저희 앞으로 온 문자 사연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네, 1905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님께서 15년 정도 당뇨를 앓으셨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올 초 당뇨 망막증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한쪽은 초기, 한쪽은 중기라고 합니다. 현재 강경화약, 혈압약, 당뇨약을 복용하시는데 약을 많이 먹는 것이 간에 무리를 주는 것 같고 더 이상의 합병증을 예방해보고자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미 합병증이 진행 중인데 인슐린 펌프 착용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미 결심을 하셨대요. 들뜨기도 하고 또 걱정도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떨까요, 교수님? 근데 한 가지 그 환자분들이 알아들 것은 여러분 여러분 것인데 네. 이분은 지금 그 먹는 약으로 먹고 뭐 혈압약, 당약을 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합병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네. 눈에 있는 혈관이 파괴돼 가지고 뭐 중기고 뭐 그러니까 나중에는 시력까지 다 잃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은 당뇨병 환자가 이런 코스를 밟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합병증 오는 것이 고혈당 기형 효과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혈당이 높은 것이 나중에 합병증을 만들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합병증 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럼 빨리 이런 모든 문제 해결하면은 이 전에 치료하면 계속 더 망가지는 건 확실하죠. 이 합병증이 좀 있더라도 인식범담은 그래도 우리 몸에 여력이 남아있으니까, 생명이 남아있으니까 건강하게 되죠. 합병 예방할 수 있고, 치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화면으로 만나봤던 장도환 씨 같은 경우에도 주변에 인공췌장기 치료를 받은 분들이 많았는데 아무리 좋다고 해도 믿음이 안 가고 의심스러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직접 자기가 해보니까 아, 정말 좋았다. 정말 효과적이고 정말 좋은 치료 방법이다 하셨는데 실제로 인공췌장기 치료를 받고 나서 환자분들이 어떤 것에 가장 만족감을 느끼시나요? 지금 이분처럼 네. 가정이 행복해졌잖아요. 부인도 좋아지고. 네. 그 이유는 남편이 좋아져서 그런 거죠. 음. 잘 먹고, 네. 당뇨병 환자들은 먹는 것 때문에 부인과 싸우게 되거든요. 혈당이 높으니까 작게 먹어라. 작게 먹으면 남편은 더 배고파지고, 그쵸. 몸은 더 쌓이고 더 합병증 들고. 남편은 알아요. 당뇨병 환자가 정말 작게 먹으면 나빠진다는 거 아는데, 그것은 치료 방법이 당뇨병 원인을 없애는 치료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인식펌프로 바꾸면은 그 치료 방법이 당뇨병 원인을 없애는 방법을 가니까 또한 그 인슐린이 적절히 정상과 체장과 똑같이 공급되니까 정상 식사를 해도 되는 거죠. 그 영양을 잘해서 건강하게 되는 거죠. 당뇨 환자들이 아까도 그 장도환 씨 보니까요, 다리에 보니까 여기 복숭아뼈가 또 상처가 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신경합병이 때문에 다리를 절단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단하려고 했던 이때가 치료 절단했던 환자들은 인식법으로 바꾼 연구가 논문에 나와 있는데 보면은 오기 전에는 혈당치가 200, 300, 400이었어 하루 종일. 그걸 인식펌프 달고 2주 되니까 완전히 정상화됐죠. 그랬더니요 합병증이 굉장히 예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뇨 환자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당뇨 알면은 뭐 그냥 틀림없이 합병증 온다.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옛날 치료 거고요. 인식법도 하면 저렇게 적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사람이 먹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참는 것만으로도 큰 병이 될 것 같은데 저도 이 인공췌장기의 최대 장점이 가리는 음식 없이 건강하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인공췌장기 치료 장점 많이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 나도 될까? 나도 저 치료법 가능할까 고민하실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효과가 다들 비슷한지 이 점도 좀 궁금하거든요, 교수님. 어떤가요? 당뇨병의 원인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당뇨병 원인이 정말 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냥 먹는 약도 먹고 계속 나빠지게 만들고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잘 아셔야 된다. 인식펌프 치료는 어떤 당뇨 환자 다 필요한 겁니다. 1형도 필요하고 2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것인데 보면은 이번에 2012년 미국 당뇨병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은요. 네. 1년 이내 오므로써 1년 이내 온 사람은 췌장기는 굉장히 빨리 회복하고 10년까지 적게 회복하죠. 그럼으로써 췌장기는 이렇게 일단 7까지 올라가면 완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찍 오면 올수록 먹는 약으로 췌장을 더 망가뜨리기 전에 오면은 완전히 낫는단 말이죠. 그래서 빨리 치료하는 게 좋은 거죠. 이게 다른 치료하고 우리 인식법과 다른 것은 췌장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근본적 원인을 회복시키는 아주 근본적인 치료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점이죠. 네, 치료 시기에 따라서 조금 수치가 떨어지긴 하지만 완치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당뇨는 불치병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불치병 이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교수님, 이 치료 인공췌장기 치료 시작했을 때 몸이 이제 기능들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회복하면 우리 몸이 좋아져야 되는데 인식펌프 달게 되면은 혈당 제한 한 3, 4일부터 완전히 정상화되죠. 그래서 몸이 좋아진 느끼는 일주일 정도 되는데
이번에 미국 당뇨병학회 뭐 보건원이 이제 6개월 간격으로 치료했어요. 보니까 이 인슐린 분비 능력이 6개월만 돼서 굉장히 회복하죠. 상당히 회복합니다. 이런 치료는 인슐린 펌프 치료밖에 없습니다. 인공치장 치료. 먹는 약은 점점 감소하는데 반대로 회복하는 거니까 좋아지고 그다음에 당화혈색수도 완전히 정상화돼요. 6개월부터는. 당화혈색 변하려면 3개월 이상이 돼야 되니까 6개월부터 완전히 정상화되고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성 나타내는 정상 포도당 처리 회복도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되면은 인슐린 저항성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췌장기도 회복된다는 것을 전 세계 의사들이 다 알고 있죠. 예. 생각보다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보통 6개월 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지고 있다, 호전되고 있다. 그게 느낌뿐만 아니라 수치로도 저렇게 보이니까 훨씬 더 믿음이 가네요. 근데 이게 인공췌장기 치료는 기기를 이렇게 착용하고 생활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좀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생활에 하나 불편함은 불편하지 없나요? 않죠. 뭐 골프가 이때까지 우승 못했던 사람이 인슐린 펌프 달고 먹냐 먹거나 한 번도 우승 못했는데 달고 우승했다고 보도도 있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도 골프 왕들은 인슐린 펌프 달고 있는 당뇨병 환자도 많습니다. 인슐린 펌프 달면 힘이 생기니까. 네. 그래서 저렇게 달아가지고 아주 간단히 달고 다니는 거죠. 수술하는 것이 아니고 간단히 붙였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단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네. 단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생각보다 정말 불편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불편하다면 운동도 하기 어렵고 그럼요. 또 실제로 선수분들도 착용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그럼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아직도 당뇨는 완치가 어려운 불치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께 짧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당뇨병은 절대로 완치가 안 되는 병 아닙니다. 완치가 되는 병입니다. 이 얘기를 잘 듣고 잘 이해한 다음에 이 먹는 약 치료와는 완전히 반대 치료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되는 거니까요. 환자들은 권리가 갖고 있습니다. 첫째 권리는 자기가 걸린 병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치료 방법을 자기 몸에서 환자 자신이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자신이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 선생 같은 얘기나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렇게 좋아지는 걸 다 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결정해야 됩니다. 환자가 살기 위해서는 좋은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이 잘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점도 많지만은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 가정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지금 시작해서 될까 걱정하고 계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꼭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교수님과 함께 당뇨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궁금하신 점 샵 3772번으로 문자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나라 30대 이상 인구 10명 중 1명이 당뇨 환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발병 직전에 잠재적 환자까지 합하면 10명 중 3명꼴로 당뇨를 앓고 있다는 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추세로 2050년이 되면 당뇨 환자 수가 600만 명이 이를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당뇨 인구, 당뇨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요, 다음 주에 더 알찬 정보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